네. 오늘은요. 전교 1등 제자를 제가 추적 관찰을 해서 저한테 안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는 잘 안 알려준다라고 했던 공부하는 방법, 중간고사 잘 보는 법이라는 주제를 제가 좀 가져왔고요.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검증을 좀 해야죠. 제가 뭐 20년 가까이 학원 경력이 있고 정말 표본이 많은, 비유를 하자면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죠. 예. 참 희한한 게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옆집 엄마, 친구 엄마, 아니면 내 친구, 표본이 없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신뢰를 하더라고. 이해관계가 없고 이게 좀 더 이제 공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검증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저희 합격 증서부터 해 가지고 대학교 이거 다 2024년 거예요. 다 2024년 거고요. 그리고 매번 학교에 잘 보내고 있는, 좀 뒤쪽에 있죠.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 놨어요. 예.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먼저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5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기출 문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꼭 해야 돼요. 꼭.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게 뭐 어머님이든 아이든 일단 올해 선생님이 작년이랑 똑같은 선생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국공립이라든가 사립은 거의 그럴 확률이 높은데, 국공립은 선생님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싹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분 정도 계시면, 뭐 한두 분, 근데 진짜로 3분이 다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이랑 출제자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지 맨 앞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해 본다든가 학교에 전화만 해 봐도 되고요. 예.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 보고요. 만약에 동일한 선생님이다, 또는 한두 분이라도 동일한 선생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년 시험을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어디 어디 고등학교 국어 기출 문제, 뭐 수학, 영어 기출 문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학교 시험 분석한 학원 자료가 쭉 나와요. 일단 학원은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게 좋죠. 학부모들,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요.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문제 풀이에 대한 익숙함을 올리고 간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요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약간 출제자의 시선을 담고 가자라는 취지도 있죠. 예를 들어 버릴까요? 저희 학원 거 좀 보여드리면은, 학원 홈페이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그래서 여기 기출 분석 카테고리에 가면은 이렇게 쭉 분석을 해요. 예, 저희도 이제 한 학교 분석한 거를 좀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법보다는 독해의 비중이 큰 학교네요. 예를 들면 단어를 좀 변형시켜서 내는구나, 보기 박스 문제를 되게 좋아하네, 이런 유형 좀 풀어야 되겠다. 또는 빈칸에 있는 단어를 좀 바꾸는 경향이 있네. 그러면은 암기한다고 되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공부할 때 유의어까지 서술형은 빈칸을 채우시온데 영작이 안 나왔네, 작년에는. 잠깐 볼까요? 진짜 안 나왔는지? 안 나왔네요. 영작형은 안 나왔네요. 예. 여기 뭐 서술형, 논술형 1번이 잘 안 보이겠지만은 틀린 문장을 고치시오가 하나 나왔고, 위로 올리면은 빈칸을 넣으시오. 이제 빈칸을 넣는데 여기는 단어를 바꿔서 넣어야 되고 내가 외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날 가서 그날 쓰는 서술형 영작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럼 이제 이거에 맞게 전략을 짜거든.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좀 못해. 이거 뒤에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아예 버리는 것도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객관식을 다 맞추는 게 현실성이 있겠다. 자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현실 직시를 좀 해야 되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분석. 꼭 말씀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10분이면 요렇게 분석을 깔끔하게 해놓은 건, 심지어 유튜브 영상도 요즘 쇼츠로 1분 안에 정리를 해놓는데 1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실제로 시험지 분석을 다 보는 게 맞고요. 시험지 분석을 해놓은 학원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선택과 집중. 예, 그리고 교재 선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냐가 달라져요. 상위권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내가 풀었던 것 중에 틀린 문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 있는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겠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인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 아니야. 그냥 뭐 중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이야. 그렇다면은 그냥 보통 난이도의 문제부터 완벽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는 다 제끼고 쉬운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하는 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이나 체력을 쓰지 말고 자 포인트 계속 반복이야. 아는 문제 다 맞히기. 이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간 얘기하는 줄 알고 자, 그 번째 위에 더 얘기할 건 없죠. 효율적인 교재 사용법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뭐 하나 비유를 해 드릴게요. 애들이 좀 자칫 잘못하면은 자 요거 드릴게요. 진도를 나갔는데 잠시만요. 네. 좀 찾는데 오래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 교재 보면은 여기에 필기가 쪼금 돼 있는 거지 막 정말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간단하게 뭐 필기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요런 걸로 공부하는 거는 애들이 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검색 편집을 한 건데 방금 내용 똑같이 보이시죠? 예. 방금 이 내용은 이 지문에 대한 출제가 가능할 만한 내용을 분석을 해 놓은 상세 분석서를 보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이거구나. 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이렇구나.' 여기다 보이시죠? '아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는 몸짓 사용에 관한 것이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구나.' 바로 해석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어휘로 나올 수 있겠네. 뭐 맨 마지막에 주제문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 저희도 이제 재원생을 위해서 편집을 해 놓은 건데 그래서 혹시 몰라 가지고요. 요거를 제가 그 아래 링크에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잘 활용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분석서 요런 걸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포기를 좀 안 하는데 제가 서울고 출신인데 서울고에서 벼락치기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벼락치기를 잘하는데 일단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그냥 자버리면 제가 그래요. 전 자면은 아침까지 다 자버려. 중간에 누가 깨워도 좀만 더 잘게. 이게 몸이 못 일어나. 제 주제 파악을 했을 땐 좀 그래요. 저는 그냥 엎드려 잤어요. 엎드려 자면은 불편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뭐 찬물 좀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은 무조건 잡니다. 한두 시간은 무조건 자고 밤은 저는 안 새요. 이게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저는 시험 10초 전까지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쵸? 보통 아이들은 100%다 그럴 거예요. 학교에 가서 일단 "야 공부했냐?" "아 모르겠어. 나 공부 안 했는데." 그 공부를 왜 안 했다고 해요? 안 한 것도 있죠. 실제로 안 한 것도 있는데 자기가 해도 안 했다고 해. 왜? 공부를 해 놨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좀 바보 같잖아. 그래서 가면은 100% 다 "아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근데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죠. 그때 1 초, 10 초, 20 초라도 더 봐 가지고 그 본 문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일찍 입실할 필요도 없이 한 10분 전에 입실해 가지고 조용히 마지막까지 공부하다가 수다 떨지 말고 "집어넣어."라고 할 때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오면은 저는 결과가 항상 좋았다. 네 번째.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문제를 어지간하면 안 푸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문제가 양이 너무 적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새로운 문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보통은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한다든가 학교 필기 정리 또는 뭐 원에서도 좀 그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 필기도 보시는 게 맞겠죠. 필기가 없어요? 빌려서라도 하는 게 맞죠. 문제를 내가 왜 풀지 말라고 하냐면요. 문제 푸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를 푸는 건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별만 하는 작업이지.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틀린 문제를 왜 복습하라 그러죠?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를 다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입력하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너무 안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보면서라도 '아 문제가 이런 게 출제가 되네.'라고 하면서 최소한 100문제 정도는 경험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마지막. 이거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잘 들어야 돼요. "시험 전날 친구랑 공부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랑 공부를 한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최악이라고 봐요. 일단은 집중력하고 휴식 타이밍이 다 다르죠. 둘이서 가도 한 아이가 쉬고 싶을 때 한 아이는 공부가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한 아이가 배고플 때 한 아이는 배부를 수도 있고 결국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그리고 보통 그게 너거나 어머님, 아버님의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거는 비추, 혼자 공부하는 걸 권유를 하고, 저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빠라면 아, 얘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셔도 괜찮고, 혼자 스카 가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도 괜찮은데, 이것도 집중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형 독서실 또는 학원에 가는 게 맞죠. 이런 데는 실제로 쉬는 시간까지 통제를 해가면서 관리를 좀 해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기출문제 풀어봐라.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분석서를 한번 쭉 보는 게 맞다. 검색하면 나온다. 두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수를 줄여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재를 활용하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구매할 수 있다. 또는 학원이 좋으면 학원에서 이미 줬을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춘다. 뭐 당연한 건데.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거를 체크한다든가, 정 푼 문제가 없을 때는 답을 보면서라도 문제를 풀어서 문제풀이의 개수를 늘려라. 그쵸? 다섯 번째, 친구랑 공부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는 게 맞고 시험 끝나고 같이 놀아라. 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이 배신자 이러면서. 그 정도 친구의 눈치를 볼 정도면은 고등학교 내내 제가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전교 1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 1등 아이들의 특징 보면은요, 전날 무슨 친구랑 공부해요. 예, 친구랑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지간하면은 혼자 공부를 했더라. 물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새로운 문제를, 사실 이 친구들은 극상위권이라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말한 게 강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이것도 전교 1등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마지막까지 겸손해요. 오전에 공부를 하다 옵니다. 이 친구들도. 자, 이 친구들 자기한테 맞게끔 틀린 문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고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 특징은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이 영상을 아이하고 공유를 해줘도 괜찮고요. 꼭 잘 전달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기출 분석도 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문제 풀고 있거나 너무 비효율적인 교재를 활용한다든가, 가가지고 희기덕거리면서 애들하고 놀고 있다든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도 잘 안 돼 있으면서. 또는 시험 전날 막 친구랑 공부하겠다고 나가요, 애가. 이 다섯 가지 안에 제 생각에는 한 두 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등급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디 학원 보낼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요거를 먼저 교정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도움이 중간고사 때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